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의회 정치의 위기 상황이 온 거라고 우리 이미 봐야 엎질러진 되거든요.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된 것은 모욕 등의 예를 들어 형법에 관한 부분이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선진압 국회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19조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검찰이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재판이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일당을 못하고 나머지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사태에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의석수가 뒤바뀐다. 예. 그러면 강제적으로 총선 민의를 바꾸는 거라고 자유한국당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데 선처를 우리가 잘 합의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해도 다행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에 민주당이 저렇게 바라는 대로 일당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과반수 정당이 안 됐다. 예. 근데 저 법에 의해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예.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민주당, 정의당에서 보다도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라는 그런다고 해서 기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고 일단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 내에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발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총 80명 정도 육박합니다. 근데 그 고발된 혐의들이 각각 좀 다른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등을 포함해서 총 29명의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고발한 주요 혐의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 금지 위반 혐의, 또 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또는 이제 다른 혐의인데요. 이 혐의 165조와 166조 국회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서 한 18명의 의원을 현재 고발한 상태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공동상해 또 예를 들자면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들로 하고 있어서요. 양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혐의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위반 혐의는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걸 지금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하를 한다고 해도 고발에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폭행이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좀 달라요.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이 국회 선진화법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도 짚어봤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뭐 예를 들면 제3자들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당을 고발한 내역이 남아있으면 그것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고발이 다 취하가 되더라도요. 수사는 계속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처리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국회법 특히 166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 위반하면은 이제 형량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예. 만약에 방해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뭐 다치거나 아니면 기록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국회법을 위반해서 예를 들자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5년간 선거를 출마할 수가 없고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다라고 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예. 다른 일반적인 형법상의 죄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직권남용 예. 아니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한 이러한 다른 것들로 선고를 받을 때에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선거를 불출마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데 예.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한이 좀 더 강력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관한 수사 결과가 예. 내년 총선에 이전에 이제 결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러한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5년간의 불출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10년, 그러니까 10년이면은 보통 정치하는 분들에게 10년 피선거권 박탈은 거의 뭐 정치 생명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형량이라서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맞고발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자, 지금 현역의원 한 100명 정도가 피고발인 신문이 됐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예. 뭐 누가 위반인지 아닌지는 전혀 지금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걸 자꾸 사법부에다 판단을 맡기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전에도 많았는데 예전에 그걸 이제 서로 소송을 하고 쟁송을 하다 보니까 검찰로도 가고 법원으로도 갑니다. 하는데 결국은 많은 부분을 또 그쪽에서는 처리 못하고 다시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예. 이거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기는 건요. 이러다 보니 또 검찰에서는 역으로 이 정치인들이나 정치권, 정당에 대한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또 이제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권력층 비리랄지 또 덮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이제 165조, 166조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러다 보면 큰 격돌 끝에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다가 나중에 또 아닌 것처럼 만나서 이렇게 합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일제히 털고 갑니다. 예. 근데 이건 털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여야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제 없던 걸로 하자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검찰이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그 안에는 또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분들을 모두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하기는 검찰도 난처합니다, 예, 지금. 대단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요. 이거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정치인들의 정치력인데 과연 그걸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고발된 상태는 갈 수밖에 없고 검찰도 이제 들여다보면서 세정한 자료를 보고 예. 하면서 경중을 따지겠죠. 근데 이거는 두고두고 100명을 넘게 한 이 고소고발전은 현 정치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고소를 취하해도 결국에 수사는 계속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의회 정치의 위기 상황이 온 거라고 우리 이미 봐야 엎질러진 되거든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된 것은 모욕 등의 예를 들어 형법에 관한 부분이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선진압 국회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19조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검찰이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재판이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일당을 못하고 나머지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사태에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의석수가 뒤바뀐다. 예. 그러면 강제적으로 총선 민의를 바꾸는 거라고 자유한국당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그 공직선거법과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데 선처를 우리가 잘 합의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해도 다행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장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에 민주당이 저렇게 바라는 대로 일당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과반수 정당이 안 됐다. 예. 근데 저 법에 의해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예.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민주당, 정의당에서 보다도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라는 그런다고 해서 기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고 일단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 내에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 특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협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그 협상을 여당과 하라는 것이 원내대표의 목적인데 이분이 선도에 서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입장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사개특위 현장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구호를 계속 외치고 그다음에 그 간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복도에 눕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도대체 국회가 뭐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주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난장판 국회를 만든 것이 이번 싸움에서 이번 과정 25일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진 면모다, 민낯을 드러낸 거다라고 봅니다. 마저 여쭤보고 우리 조 의원님께 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고소 고발전인데 2차 고발까지 하셨잖아요. 3차 고발도 합니까 민주당에서? 일단은 저희 당대표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이 같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을 기화로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는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이해찬 의원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당 대 당이 되다 보면 이제 뭐 협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의원들 간의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종종. 그래서 개인이 고발해서 절대로 이거는 취하지 않겠다는 건데. 혹은 뭐 선진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로 고발한 모든 사항에 다. 아니 이번의 경우죠. 이번에 저희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폭력, 선진화법을 어긴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보좌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고소고발한 것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날치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한교안 대표는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이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된다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는 고발하지 않았지만 녹색당에서 한교안 대표는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폭력을 사주하고 불법을 종용했다.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선진화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폭력 국회가 재현이 됐습니다. 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던 법인데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형국입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른바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한 육탄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50여 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던 지난달 29일 밤엔 물리적 충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개정 국회법,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한 탓. 국회 선진화법은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 일정을 방해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원래는 고소 고발과 관계 없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의당 역시 고발 취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결국 이번 동물국회에 대한 심판은 검사와 판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하지만 과거 여당 시절 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한국당이 궁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내년 총선 전 검찰이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을 기소한다면 공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벌써부터 정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